같이 봅시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어제 아빠는 수업 해보니까 눈이 살짝 멍청해지더라 이거 하니까. 자, 이육 수능에 지문 2개를 엮어서 한 지문으로 만들어서 연계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앞에 우리가 했는 허구 지문, 허구 문장 있었던 지문 있죠. 그거랑 같이 엮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언어학이 원래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연계되면 까다로울 테니까 한번 정리할 때 잘하고 가는 게 좋다. 천천히 정리할 테니까 같이 잘 봅시다. 자,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프레게 나오는데 자주 나오니까 오늘 할 때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샛별이랑 개밥바락이랑 금성이랑 사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야. 이것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합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개념을 뒤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될 테고. 자,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랑 별개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자꾸 가지고 오면 안 돼. 지문에서 요구하는 뜻이 뭔데? 이걸 보는 거야. 뜻이라는 워딩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지시체는 그럼 뭔데?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한대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시까지 보고 갑시다. 예시.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요런 단어 나오면 체크 잘해야 되죠. 객관적 실체. 이것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이 지시체를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해요. 근데 개밥바락이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는 똑같지만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라고 제시해. 정리하면 요런 거네. 하늘에 별이 있어. 금성이야. 이 금성을 우리는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금성을 개밥바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금성, 지시체는 하나였죠? 똑같은 걸 지시해. 샛별도 개밥바라기도. 이것이 지시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적어보면, 간단하게 적을게요. 샛별은 동쪽 하늘 어쩌고, 얘는 서쪽 하늘 어쩌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구분하겠다 이거야. 됐지?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은, 뜻이 달랐죠. 얘는 동쪽 어쩌고였고 얘는 서쪽 어쩌고였잖아.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그럼 넣어보면 돼요. 얘를 A, 얘를 B라고 둡시다. A든 B든 가리키는 대상은 금성, 얘를 가리키는 거죠. 똑같아.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똑같다, 이 문장과 A는 A와 똑같다라는 문장은 결국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걸 바꿔 읽어보면 이래요.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이런 문장 쓸 수 있죠? 샛별은 샛별이야. 결국 샛별도 금성이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이니까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샛별은 샛별이야.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야?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문제를 보고 동일성 명제 문제라고 하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프레게가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린 이 뒤에 이 의문점에 대해서 프레게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자, 동일성 명제 앞에 말했어요.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이것과 샛별은 샛별이야가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라고 말한 게 프레게야. 그냥 겉으로만 보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래, 다르대.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샛별은 샛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가 다르다, 이렇게 봤어. 정보가 구분된다.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거 비교급이니까 체크해야 된다, 그치? 전자가 정보량이 더 많아. 전자가 뭐였더라?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이게 정보량이 더 많다 그랬대요. 만약에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똑같다. 이걸 이야기하는 글이라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면 바꿔 읽으면 이렇지.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 지시체랑 B 지시체가 똑같다. 그러면 샛별은 금성이야? 개밥바라기도 금성이야?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샛별은 샛별이야? 개밥바라기는 개밥바라기야?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야. 됐죠? 이해되죠? 네. 오케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다면 다 똑같아.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뭘 고려하자? 뜻을 고려하자 이거야. 뜻은 달랐지. 샛별은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이야. 개밥바라기는 서쪽 하늘에 보이는 언제 보이는 별이야. 이게 뜻이었잖아. 이 뜻을 고려하면 이게 이제 전제죠. 이걸 고려하게 되면 두 명제의 정보는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이거랑 샛별은 샛별이다의 정보가 다르죠. 왜냐면 이걸 뜻으로 바꿔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동쪽 하늘에 언제였냐? 이거 새벽이었냐? 동쪽 언제에 비치는 그 별은 서쪽 저녁에 보이는 그 별이야. 이렇게 읽는 것과 동쪽 끝에 보이는 그 별은 동쪽 끝에 보이는 그 별이야. 이거랑 다르잖아. 뜻으로 해석하면 달라진단 말이야. 요 단어에 여기에 각각의 앞에 있었던 요 뜻을 그냥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이 금성이라는 것으로 같았죠. 하지만 뜻은 달랐지.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는 전자가 샛별은 개밥바라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샛별은 샛별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죠? 오케이.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 이거를요 서울, 세종 이런 고유명사뿐 아니라 이랬으니까 이런 거 항상 체크. A 플러스 B.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절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봤대. 그러니까 단순히 금성, 명왕성 이런 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같은 구절에도 쓸 수 있다. 오케이, 가볼게요. 프레게는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랬으니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얘 아니래요. 주관적인 관념 아니고 단어에 붙어있는 객관적인 존재자야. 정리하면 되죠. 이 뜻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게 아니야.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 관측하는 거에 이것을 비유하거든요. 뭘? 뜻의 객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 하늘에 있는 그 별은 객관적인 실체, 진짜 있는 거죠? 객관적 실체 맞아. 우리가 그걸 보는 거잖아? 객관적 실체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지시체라고 할 거예요. 지시체가 객관적 실체구나. 얘가 객관적인 실체야. 이 객관적 실체, 그리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이라고 한대. 망원경 렌즈의 상. 망원경에 맺힌 상, 그것을 뜻이라고 비유할 거고, 관찰자인 과학자 망막에, 그러니까 눈이라고 읽으면 되죠. 눈. 과학자의 눈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래요. 이걸 바라보는 눈은 관념이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지시체는 객관적 실체고 뜻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따지자면 망원경에 비친 상 같은 거라 그랬고,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것은 관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보면요,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힌다. 이게 뭐랑? 객관적이란 말과 연관이 있는 거겠네. 그지? 객관적이야. 누구나 보는 거니까. 근데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그것은 내가 보는 거랑 석빈이가 보는 거랑 성진이가 보는 거랑 다 다를 수 있죠? 시력 다르고요. 기분이 달라. 내가 오늘 본 별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성진의 눈에는 슬프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그럼 이게 뭐야?
주관적이라는 거네. 이 주관적이라는 단어의 힌트를 여기서 주는 거네. 그래서 관념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거구나. 됐나요? 그래서 따라서 나오니까 따라서 뒤에 내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대. 왜? 언어 사용자나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지시체와 뜻은 뭡니까? 객관적 실체와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주관적인 성향이 중요하지 않아. 객관적인 거야.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야. 그치? 누구에게나 똑같아. 이걸 가지고 객관성을 설명했다. 이게 뭡니까?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때까지 했던 이 전체가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구나. 됐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 들은 것이고, 이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 말하는 것은 지시체와 뜻을 구별하고 두 개는 객관적 실체와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 배제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것이 주관적인 거지, 이걸 차치하고라도 요 내용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프레게의 이 이론에 대해서, 의미론적 지시 이론에 대해서 버트란드 러셀, 자주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는데? 어떤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러셀은요,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 그러니까 러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굳이 지시체랑 뜻이라는 거 구별할 필요 있는 거야? 굳이 뜻이라는 거 넣을 필요가 있는 걸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러셀은요,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두 개가 똑같은 거다. 단어의 의미 그 자체가 그냥 지시체야. 그러니까 뜻이라는 거 있을 필요 없어. 뜻 이꼴 지시체고 지시체 이꼴 뜻이야. 따로 둘 필요 없어. 그럼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지시체만 있으면 되지. 뜻은 있을 필요 없어. 그게 러셀의 주장이야.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가리킬 그 대상이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거래요. 뭔 말인데? 예시를 들어주죠. 둥근 사각형. 이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둥근 사각형이라는 거를 가리킬 게 있어? 둥근 사각형이라는 게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응하는 지시체가 없으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건 뜻이 없어. 뜻이 없어.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오케이, 다 알겠어. 뜻과 지시체는 똑같은 거라고 치자. 러셀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문제, A는 B와 A는 A, 이거 아까 동일한 명제에 있었던 문제, 이거는 이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뜻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뜻과 지시체를 구분했을 때는 프레게의 말을 듣고 나니까 A는 B다와 A는 A다가 다른 문장이란 걸 납득할 수 있었는데, 러셀 네 말처럼 뜻이라는 걸 빼버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지. 누가 러셀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랑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명제고. 왜? 뜻 이꼴 지시체라며. 그럼 지시체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잖아. 바꾸면 이렇게 되지. 금성은 금성이다, 금성은 금성이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럼 결국 같은 문장이네? 뭐야? 동어 반복한 동일한 명제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 전달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러셀의 말만 들으면. 왜? 러셀은 뜻 같은 건 없다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한계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뒤에서는 러셀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 러셀 본인이 이야기하겠지. 봅시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일 명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러셀한테 지적하니까 러셀이 그거에 대한 난점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기술 이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뭔데? 여기에서는요, 두 개로 나뉘어요. 진정한 이름이 있고 위장된 이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가. 그러면 진정한 이름은 뭔데? 사용자나
문맥이랑 관계가 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되며 이랬으니까 따지자면 객관성과 좀 더 영향이 있어 보이네요. 그죠?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진짜 이름이야. 진정한 이름. 그러면 위장된 이름은 뭔데?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처럼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기술을 하는 것, 그것처럼 그 자체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을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거야. 이 방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크지? 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기분 좋으니까요. 나를 가리키는 진정한 이름은 송시율이죠. 송시율. 근데 송시율이라고 안 하고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이 방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이랬어. 그러면 나를 가리킨 건 아니지. 하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했을 때 진짜 송시율이 이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직접 연관은 송시율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연관은 되지 않지만 의미를 파악해서 이 방 안에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한정돼 있죠. 그러면 송시율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분석돼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송시율은 진정한 이름. 이 방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은 송시율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위장된 이름. 됐나요? 네. 계속 읽어보면 러셀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설명할 건데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이랑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이름은 아마도 금성이라는 그 지시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 읽으면 되느냐? 제가 읽었을 때 이걸 지금 당장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다를 테지만 이 위장된 이름이 프레게가 말한 뜻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단어가 바뀐 것 뿐이라고 보면 돼. 단어가. 프레게는 이걸 뜻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러셀은 위장된 이름이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이 지문에서만 한정해서 이야기했을 때. 계속 읽어볼게요. 샛별은 아까 읽었던 거죠.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이거 아까 프레게한테는 뭐였더라? 뜻. 프레게한테는 뜻이었다. 그치?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 이것도 프레게에 있어서는 뜻이었죠. 이런 한정 기술구를 표현했다. 한정 기술구가 아까 뭐였더라? 위장된 이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레게가 말한 뜻이 러셀에 따르면은 위장된 이름이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명제는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특정 행성과 똑같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가 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랑 뭐다?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러셀의 입장에서 뜻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름을 두 개로 나뉘어서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 두 개로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뜻이란 새로운 개념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고 우리의 입장에서 뜻을 먼저 이해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프레게는 뜻이라 그랬고 러셀은 위장된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았죠. 그냥 이름을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 두 개로 나눴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동일성 명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됐나요? 오케이. 이 지문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었던 하이데거 지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이랑 가까운 걸 이야기해보자면은 전에 했던 그 허구 문장 요런 지문이랑 두 개 같이 엮어서 한 지문 만들어서 충분히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역시나 오늘도 인강 올려드릴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새벽에도 카톡 하셔도 됩니다. 저 새벽에 안 자기 때문에 혹은 아침에라도 제가 연락 남겨놓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남겨놓으세요. 고생하셨고 뒤에 문학 들으시는 분들은 좀 쉬다가 10분 되면 들어와서 문학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